안녕하세요. 패치 읽어준 남자 홈루입니다. 오늘 7월 12일자 화요일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은 10일 화요일 10시부터 14시까지 4시간 동안 하고요. 그리고 패치 노트를 보면은 이제 큐리안이랑 워든 그리고 이벤트 출석 체크 그리고 시스템 개선이랑 추가 진행 이렇게 해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우선 큐리안부터 보면은 일단 6코스트 각성 스나이퍼로 나왔고요. 이제 기존과 다르게 스킬셋을 공개를 안 한 게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마도 회사 측에서 고의적으로 안 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솔저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가 없고 궁극기 대신에 패시브가 들어가는 구성인데, 일단 이것 때문에 큐리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내일 나와봐야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쁘게는 나왔는데 일단 실성능이 중요하다 보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서 같이 나온 게 이제 워든이라고 해가지고 또 SSR 스나이퍼 이 코스트로 나왔습니다. 이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RT랑 이제 소총병 몇몇 스나이퍼만 가질 수 있는 그 특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코스트 스나이퍼가 나옴에 따라서 박정자를 좀 더 빠르게 싸게 굴릴 만한 여건은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든 또한 솔전인데도 따로 스킬셋이 안 나온 걸 봐선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같이 나중에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벤트 에피소드 철의 기수 남북경 수비대가 추가가 됐고요. 이거는 기존에 나오는 이벤트 시나리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 제한은 세기탄으로 나왔고, 그리고 보통 어려움 같은 게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상점 같은 경우에는 융합핵이 500으로 나왔고 큐바가 100으로 나왔고, 이외에 특이사항이라면 워든이 이제 뽑아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이제 보통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인물 데이터가 따로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말이 채용률이 떨어졌었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값이 적었는데 이제 워든이 이렇게 파밍 형식으로 나오면은 이전 이벤트보다가 좀 더 많이 이곳에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적 획도 55개고 일단 하드 3-1에서 어느 정도 교환비가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 교환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먹을지, 이게 효율적으로 나온 건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미션 하면서 같이 나오는 그런 미션들이고요. 이벤트 시나리오 할 때마다 매번 봤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각성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이벤트죠. 왕실 지원 프로젝트, 이거는 최근에 이제 세트 바이너리를 같이 뿌려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추가적인 미션들이 나온 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셋바 50개는 무조건 넘을 것 같으니까 무조건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장비 관리를 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출근 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맛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냥 매번 나오는 그 정도의 수치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서는 뭐 나쁘다고 말할 만한 곳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쓰임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4번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밸런스 패치랑 퓨리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언급된 게 케이스 빈즈, 그리고 유마, 이디스, 루시드, 제이나 크로펠까지 나온 것 같아요. 우선 케이시부터 보자면은, 케이시는 이제 추가가 된 게 8초간 최대 체력의 15%의 베리어를 생성한다라는 구간이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버프 중첩이 없을 때 일중첩과 베리어가 본인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구절이 추가가 된 것 같네요. 케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신 감지 관련해가지고 맨 처음으로 나왔던 캐릭터 중 하나가 캐시민즈인데, 캐시민즈 같은 경우에는 PVP에서 이제 니가와 할 때 배치를 이제 출격기로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탱킹을 보는 구조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라파엘라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채용을 할 이유가 완전히 없어졌었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손은 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실용이 될런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다만 이제 5레벨 때 중첩이었을 때 1죽점과 베리어를 본인에게 적용시키게 하는 거는 기존에 출격을 했을 때 아무것도 못 때렸을 때 얻는 디메리트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력 12%가 감소가 됐는데, 일단 공시위퍼를 깎는 대신에 계속해서 싸울 때 공격력이 최대 50%까지 증가하도록 바꿔놨고, 체력 비례됨이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언더테이커 스킬 사용 시에 체력 회복이 20% 회복이 되도록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공격력 감소는 체력 비례 공격력이 증가하고 공격력이 최대 50%까지 증가하는 이 스킬셋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수치 깎은 걸로 보이고요. 유망과 전용 장비를 받고 최근에 폴르노크 스토리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 시기에 잘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디스 트윈즈인데, 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했지만 이제는 완벽히 사용하지 않는 타워 캐릭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우선 기존에는 허들이 70%였는데 80%로 올랐어요. 그러면서 공중에 채공되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라는 특징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변신 직후에는 이제 베리어 생성이 추가가 됐고, 체력 감소가 이제 20%부터는 깎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게 자신의 디버프에 한해서 체력이 감소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고기, 그러니까 각성 나유빈이 있으면은 부식은 계속해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형식적인 패치라고 해야 하나? 실용적이진 않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게 어떻게 개발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방어막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체력이 깎이고 일정 수준에 가서 체력이 깎이진 않지만 베리어 역류랑 타워 부식을 가지고 있는 나유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리스의 완벽한 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유빈이 풀린 주간에는 PVP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트라이트 버스터는 쿨타임이 4초가 깎였다. 그 다음으로 루시드입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5코에서 4코로 깎았네요. 4코로 깎았다는 게 딱히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코스트가 깎이는 만큼 그 스테이터스도 비례적으로 깎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진짜 사용하기 힘든 캐릭터들을 구제하는 방도에서 결국에 코스트를 깎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에스타로스 같은 경우에도 4코로 깎은 다음에 재부장까지 나오면서 이제 현역으로 돌아왔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5코스트를 그대로 유지를 했었으면 지금도 사용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쓰게 만들려면은 업을 받아서 3코스트 정도는 만들어줘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4코스트로 낸 것 같아요. 정신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헨젤과 그레텔, 저글링이랑 뮤탈 체력 20%씩 증가를 했고, 그리고 소환체가 초당 1% 체력 재생 효과를 받도록 만들었고, 전장에 있는 소환체는 체력이 모두 회복이 된다. 이 두 개인데, 일단 패치 전에
체력이 5% 이상 감소되고 루시드가 있으면 5%씩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루시드가 없어도 짬업들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디버프와 버프가 같이 있는 유나와 같은 형식이었기 때문에, 각성 유나와 같은 형식이었기 때문에 세리나 같은 거를 맞으면 이제 체력 5%씩 회복하는 버프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죠. 물론 실제로 이거는 시험 안 해봤어요. 다만 기존에 있던 그 메커니즘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없애고 루시드와 같이 침시체가 계속해서 있도록 그렇게 스타일 바꾼 것 같고요. 그리고 초당 6%에서 이제 초당 1% 재생 효과로 바꾼 거는 1번 스킬이 바뀌었기 때문에 5번 스킬도 같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5% 감소 5% 회복이 있어서 프라마이 제로였지만 이제 그냥 그런 적용 개념이 없기 때문에 6% 변경을 1% 회복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킹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소환체 다시 소환하고 이미 있는 소환체는 체력이 모두 회복이 된다. 기본적으로 소환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 같고요. 그리고서 소환체 버프로 특수기 경직 면역이랑 공속 이속 30% 증가는 계속해서 뒀고요. 결국에는 침식체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코스트 1값 같고 헨젤과 그레텔 체력 20%가 증가를 했고, 다만 여기서 코스트가 깎인 만큼 루시드 자체 스펙은 또 내려갈 거고, 이게 침식체까지 영향을 줬다면은 기존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채용률이 그렇게 높을 확률은 높지 않다 라는 게 지금의 제 선입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이나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12%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퓨리 자체의 성능을 바꾼 것 같아요. 특수기를 사용하면 궁극기가 충전되도록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말장난이라고 봐도 되는 게, 일부 퓨리 캐릭터는 특수기를 사용하면 특수기만큼 궁극기의 쿨타임이 감소가 되는 구성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도 일단 아무튼 쿨타임이 약 12%가 감소라는 효과를 만들어 줬다라고 말을 할 것 같고요. 사실 퓨리는 타수를 채워서 스킬을 쓰는 메커니즘이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의도는 맞을 거예요. 다만 퓨리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은 공격을 통해서 메리트를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강평이라던가 아니면 공속이라던가 하는 그런 스킬에 의존하지 않는 공격 속도 기반의 캐릭터를 좀 더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퓨리가 이렇게 패치가 됐어도 딱히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유진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유진이 지금도 전장이 1옵션이 스킬 충전인데 이건 여전히 적용을 못 받을 것 같고요. 별 의미가 없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뭐 이런 변화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패시브 불안정한 재생자 같은 경우에는 3초간 10%씩 총 30%를 받았던 거를 이제 5초간 6%씩 총 30% 받는 걸로 바꾼 것 같아요. 제이나 같은 경우에는 피해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후방 저격을 저격하는, 말이 좀 이상하다, 후방 스나이퍼를 저격하는, 뭐 팬들은 요즘 그런 용도는 잘 안 쓰지만 이제 강소형이라던가 나이트라던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못 죽인다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제이나 크로펠을 사용은 할 수 있었는데, 일단 태생이 퓨리다 보니까
퓨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제이나 크로펠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채용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또 아니기도 해서 일단 이거는 3초 동안 10%씩 회복하는 걸 5초당 6%씩 회복했다 정도로만 바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협력전 관련된 거는 이제 협력전이 이번 주에 쉬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작될 때 뭐 다시 시작한다 같은 건데 이것도 뭐 형식적으로 바뀌니까 넣어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큐리안이 기밀 치용이 나오고 오퍼레이터는 레나 맥켄지랑 박정자 올리비에 박. 오퍼레이터를 뽑을 거라면 올리비에 박을 추천드립니다. 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레나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마크 핀니가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레나 맥켄지가 물론 옵션을 좋아요. 12초가 모던아군한테 공격력이랑 공격속도 15% 이렇게 부여를 한다는 게 확실히 긍정적이고 또 트리거 자체도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해서 많이 썼었는데 솔직히 김하나가 있기 때문에 김하나를 좀 더 많이 채용하는 그런 풍토상 쓸 수야 있겠지만 굳이 여기에 투자까지 해야 하나 라는 게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레나 맥킨지 보다가는 뽑을 거라면 올리비에 박정자를 추천드리고요. 박정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리나 때문에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세리나가 나오면 어지간한 세리나를 무조건 뽑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박정자도 지금은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박정자의 성능은 무조건적이고 뛰어나긴 하지만 상성이 너무 안 좋아서 굳이 뽑아놓고도 제대로 효율을 볼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채용권 낭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오퍼레이터 픽업은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로 워든은 좀 그렇고 그냥 쉬어서 다음 달에 새로 나올 것들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상점 같은 경우에는 늘 각성 나올 때마다 나오는 특별 패키지고요. 그리고 고분자 장비 패키지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고분자 6티어 스알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서 1위비터 때 좀 더 잘 열심히 뽑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합 강화모드 패키지 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는 비추천드리고요. 어지간 사지 마세요. 고분자 패키지도 이것도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기념주와 모아가지고 나중에 세팟 좀 괜찮은 값으로 나오는 애들 몇 개 있거든요. 그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개선 및 변경사항 같은 경우에 이제 랭크전 매칭 속도가 개선이 됐다고 해요. 들어가 봐야지 알 것 같고요. 뭐 경향가이드 2번 페이지가 뭐 바뀐다고 하네요. 이거는 가시성 관련해가지고 패치를 한 거고, 그리고 전략전 매칭 개선 플랫 3 이상부터 상위 대상이랑 비슷한 대상만 추가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0 몇 점 같은 사람들도 같이 큐가 잡히거든요. 전략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플랫 3 이상부터는 동련 상대 또는 그 이상의 상대랑 싸우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빈도가 적용되지 않는 리그보다 줄어든다라고 써져 있네요. 그리고 이수연 피해교복 스킨이 품질이 개선이 되고 샬롯도 똑같네요. 출신 일러스트 텍스처가 개선이 되고 이것들은 전부 다 해상도나 화질에 따라 가지고 뭐 살짝의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을 메꾼 것 같고요. 일본 오버에서 11종 추가, 네,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도. 그리고 퓨리 사원 특수기 사용 시 궁극기가 충전되도록 개편이 되고 타입 설명이 변경됩니다. 네, 이거는 위에서 밸런스 패치 때 이야기했듯이 특수기 사용 시 궁극기가 충전되도록 개편이 됐다. 그래가지고 약 12% 정도 궁극기가 좀 더 빨리 돈다. 네, 이거를 여기에서도 같이 적어둔 것 같네요.
그리고 축구바스 신규 무한 BGM이 2종이 추가가 되고 로그인 스크린이 적용이 된다 까지 있네요. 그리고 오류 수정, 전략전 리벤지 승리시 결과가 실패로 나온 오류. 네, 이거 좀 논란이 많았죠. 네,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전략전에서 화이트아웃 또는 블랙아웃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패배 시에. 패배인지 모르겠는데 패배 맞나? 일단 디피트 하면서 흰 창이랑 검은 창이 뜨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제 이거는 해결이 안 된 것 같네요, 아직. 그리고 에피소드 1-4 튜토리얼에서 힐드가 출격할 경우에 튜토리얼 진행이 간헐적으로 지연이 되는 오류. 그리고 가구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오류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적심의 시나리오 오탈자, 일러스트가 출력되지 않는 오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방어자가 방어 실패로 인해 페널티를 받았을 때 리그 순위가 잘못 보여지는 오류가 수정이 되었다. 잘못 보여지는 거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뭐 잘 고친 것 같아요. 그리고 콘솔 26 달성 후 획득 경험치가 누적 경험치 바에 오류가 생긴다. 이것도 가시성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로 고칠 수 있는 것 같고요. 활동서약 증정가구 애니메이션 보유 여부 아이콘이 누락이 됐다. 이거는 맨 처음에 활동서약으로 나오는 가구들이 상호 상호 뭐였더라?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 상호작용이구나. 상호작용이 없었던 애들이 이제 새로 생기면서 아이콘이 없었던 게 생긴 것 같거든요. 네, 이것도 뭐 오류라기보다는 까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까지 오류 수정은 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것들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전략전에서 화이트아웃 블랙아웃 된 거랑 격전에서도 블랙아웃 되는 거, 화이트아웃 되는 거랑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밖에 없네. 이제 이런 오류들은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싹 다 했는데 소감은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통은 여기서 궁예지를 좀 했는데 없네, 스킬셋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건 좀 아쉽고요. 일단 많은 게 좀 숨겨졌어요. 솔직히 나온 것들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이 숨겨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나와봐야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로 오늘 7월 12일자 하프사이드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만족스러웠다면은 다음에도 찾아와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딱히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다시 보일 때마다 들어와서 뭐 잘 봤다는 댓글 정도만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